황실 비밀 수호대 신비의 육선문 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7장 황실 비밀 수호대 신비의 육선문 1화. 오군 도독부의 고수들은 영웅이의 신비 고수들에게 모두 제압되었고, 이거는 손수, 동방신수를 이용하여 그들의 고를 모두 제거해 주었다. 사실 고는 어떠한 무공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 고는 독술의 일종이지만 사람 몸으로 투입되면 고는 다른 기생충과 다르게 인간의 뇌에 흡착하여 기생하고 숙주를 지배하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고를 잡을 수 있는 의술이 없을 뿐 아니라 뇌를 절개하여 고를 빼내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 가장 큰 문제는 뇌를 절개하고 고를 빼낼 수 있는 의원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아무튼 이거는 동방신수를 통하여 남옥에게 조종당하는 모든 장군부의 장군들과 식솔들의 고를 손수 제거해 주었다. 그리고 영웅이와 어사대는 신속하게 장군부를 제압하여 남옥과 함께한 연판장청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금하여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세를 모두 몰수했으며, 주원장 홍무제는 크게 분노하여 연판장청에 기록된 자는 모두 효소하였다. 이리하여 응천부의 대부분 먹구름은 거치게 되었지만 아직 폭강성 진주와 진주의 신비의 세력이 남지 않았는가. 후후후후, 군주께서는 뭐가 그리 좋나요? 이거는 미소를 짓고 혜연군주에게 말했고, 혜연은 내실 탁자에 앉아서 이것만 집중하여 보며 웃고 있었다. 이곳은 임시로 마련된 어사대부의 집무실이었다. 비록 어사대부의 집무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곳은 약간의 서가와 집무탁자, 내실의 7명이 함께 앉아 회의를 할 수 있는 소박한 공간까지 야무진 집무실이었다. 집무탁자와 회의탁자는 모두 월국의 자단목이었고, 바닥은 값비싼 파사국의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지금 이건과 혜영군주는 독대하고 있었는데 저희 황제마마께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이번 어사대부께서 보이신 행보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혜연군주의 말에 이거는 다소쓴 미소를 짓는다. 이를 본 혜연은 조금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대부께서는 황제 폐하의 인정이 별로 좋지 않으신가요? 이거는 물으며 잠시 침묵하였고, 혜연은 조심스럽게 이건의 눈치를 본다. 금능의 응천부를 세우시고 호유용도 남옥도 황제께서는 막대한 지지를 해주셨지요. 하지만 그들의 말로가 좋지 않소. 물론 공의사 심제독도 한비도 같은 모습이요. 이건의 말에 혜연군주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혜연은 이건을 흠모하고 있었지만 왠지 이건의 말이 자신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군주께서는 강호의 모부를 멀리하시는 것이 좋소. 강호 무리민들은 언제나 그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소.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왠지 이런 말을 군주에게 꼭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렇소. 나는 언제나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이곳 응천부에서도 나를 말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살았지요. 그러니 어사대부께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렵군. 정말 어려워. 이거는 군주의 말에 탁자에 놓인 찻잔을 들어서 가배를 한 모금 마신다. 이에 군주도 찻잔을 들어서 같은 차를 마신다. 이 가배라는 차는 참으로 신비로운 맛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황제 폐하와 황후 이하 군주께서 매일 드실 수 있는 가배를 상인들에게 부탁하였으니 응천부가 문을 닫을 날까지 군주께서 매일 드실 수 있을 것이오. 호호호호, 좋아요. 이 가배를 매일 마실 수 있다니 행복하군요. 그러면 상인들에게 이 차값을 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 말이오. 그래도 이건과 군주는 한동안 말없이 가배를 조금씩 음미하며 마셨다. 참, 어사대부. 네? 다른 것이 아니오라. 지난번에 한비를 잡을 때 성동격서의 묘략이었다면 이번 남옥 대장군을 잡을 때는 어떤 묘략으로 진행하셨나요? 성동격서란 말은 누구에게 들었나요? 백리 제독에게 들었군요. 네. 참, 남자가 입이 무거워야지. 제독의 상전이 군주라 해도 이거는 이를 꽉 깨물어 턱선이 더욱 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가배를 조금 마신 후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한비는 심제독의 능력으로 사태가 발발하면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므로 이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외형적으로 장군부의 연판장을 노리는 것처럼 하였소. 일단 공의사의 심재덕과 한비가 느슨한 마음을 가지도록 한 후에 어사대가 일순간 교태전을 통제한 것이오. 비록 한비는 사실 강호고수였지만 약간 당황한 틈을 이용하였고 주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비를 해결한 것이오. 아, 백리제독에게 들은 대로군요. 그리고 한비를 해결하며 또한 연장선상으로 남옥을 해결할 수 있었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후후후후, 바로 구밀복검이었소.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 아, 그래서 무상봉이라는 자기를 황제께 부탁하신 건가요? 역시 군주는 총명하시오. 제가 뭘요. 이건의 칭찬에 군주의 두 볼은 홍조가 일어났고 군주는 부끄러워 약간 고개를 숙였다. 참, 여인들은 화령과 송지와 영은 잘 있겠지. 이거는 군주의 홍조를 보며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간 바빠서 생각지 못한 북해 빈궁에 있는 여인들을 생각했다. 이때 군주는 내가 반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처소로 돌아가시오. 나는 내 집을 염탐하는 녀석들을 잡아서 몇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어. 네? 이거는 전음으로 혜연 군주에게 말했고 군주는 조금 놀란 눈을 하며 이건에게 되물었는데 추추추추추. 이건의 신형은 서서히 사라졌으며 뚜렷했던 신형이 점차로 흐릿하여서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어머, 이건의 신형이 신출기몰하게 사라진 모습으로 군주는 화들짝 놀랐다. 허허, 녀석들이 제법 재빠르군요. 군주께서는 처소로 바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이건의 음성이었다. 군주는 이건의 목소리가 자신의 귀를 간지럽히는 것을 느꼈고 그의 음성으로 인해 다소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우수를 들어 가베가 담긴 찻잔을 들어서 마저 천천히 마셨다. 어사대부께서는 나를 생각지 않으시나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어른과도 같은 단단한 마음을 물처럼 녹일 수 있다. 나는 그래도 명조정의 제일 미녀가 아니냐? 허허, 역시 혜영 군주도 이건에게 마음이 있더란 말인가? 이거는 어디를 가나 여인으로 고생해야만 하는 운명인가? 아무튼 혜영 군주는 얼굴에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 응천부는 규모가 상당하여 응천부와는 외부와 달리 또 다른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황제의 침소궁인 곤영궁을 지나면 그 근처에 작은 언덕과 숲이 있었다. 이곳은 구중궁궐에서도 아주 은밀한 장소였으니 보통의 경우 황제의 침전을 지나는 곳이기에 이곳은 응천부의 금지였다. 그런데 이곳에 초상비의 놀라운 병신법을 전개하는 두 회색 모복을 입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과연 어떤 인물들이기에 황궁의 밀지에서 금지하는 무공을 전개하고 있더란 말인가? 힐리 리리리리 펄럭 퍼퍼퍼퍼퍼 펄럭 퍼퍼퍼퍼 펄럭 척 힐리 리리리리 척. 두 사람은 공중으로 비상한 후에 여러 번 제비를 돌며 지면으로 내려섰다. 이봐 13호, 우리가 위에서 내려온 정보를 통해 어사대부와 군주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 맞는가? 12호 보지 않았나? 그 기생오라비와 같이 생긴 녀석이 군주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말이야. 허허, 나는 믿기지 않아서 하는 말일세. 어떻게 어사대부란 놈팡이는 천하에서 아니지 과거 전설의 송옥, 반한, 위계, 날릉왕과도 같이 생겼느냔 말이야. 군주의 눈을 봤나? 아주 어사대부란 녀석에게 푹 빠진 눈을 말이야. 흐흐흐흐, 나도 봤네. 황실제일미가 아주 좋아 죽더군. 그건 그렇고 녀석이 확실하게 한비와 남옥대장군을 요리한 것이 맞는 것 같아. 물론 녀석에게 들켜서 모든 말을 듣지 못했지만 말이야. 성동격수와 구밀복검이라니. 우리 육선문의 문주가 우리에게 조사하라는 내용을 이번에 확실하게 알 수 있었으니 우리는 복마당으로 들어가서 당주에게 이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알아온 정보로 아무래도 우리는 문주로부터 큰 포상을 받을 것 같군. 흐흐흐흐. 만약에 우리 육선문이 명조정의 모든 권력을 갖게 되면 흐흐흐흐. 군주가 우리 추모가 되는가? 글쎄, 우리 문주께서는 그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인에게 도대체 관심이 없지 않았나. 아무튼 우리 졸개들은 그러한 일보다 이제 우리 육선문이 음지에서 활동하지 않고 이제 이 명나라에서는 양지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이야. 그렇지, 우리는 한나라 시절부터 음지에서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 살지 않았나. 이제 문주께서 큰 결심을 하였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지. 후유. 이제는 숨쉬고 살 수 있겠어. 그래, 13호. 하하하하. 곧 우리의 세상이 될 것이야. 하하하하. 자네 말이 맞네. 하하하하. 두 사람은 겨울 갈대밭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육선문은 과거한 나라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사실 그 기원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 육선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어렴풋하게 비밀 황실소대 정도로 세간에 알려졌는데 두 사람은 그동안 삶의 고대였는지 서로 대화하며 박장대소하였다. 스스스스스스스스. 응? 자네 이 소리 들었는가? 그래, 자네도 들었지. 두 사람은 기음에 의해 의문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보았다. 스스스스스스스. 웬 놈이냐? 감히 육선문의 행사에 당장 나와라.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외쳤고 휘잉 휘잉 부스스스스스. 바람이 불어왔고 노을에 의해 붉게 물들어 있었던 갈대들은 바람 때문에 서로 몸을 비비며 소리를 내었는데 에이, 바람 소리인가? 흐흐흐흐. 우리가 큰일을 두고 너무 과민하였군. 그런가. 퍼퍼퍼퍼 휙. 황. 어이쿠. 쿵. 찰퍼덕. 쿵. 두 사람은 신출귀몰한 신형의 등장으로 대경했고 그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림과 동시에 두 사람의 머리를 잡고 끌어당겨서 서로 이마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들은 눈에서 불꽃이 튀었고 엉겁결에 넘어지고 말았다. 복마당 폭풍조 12, 13호는 어안이 벙벙하고 머리에 고통이 밀려와 어지러워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러더니 12호는 그래도 선임인고로 먼저 일어났나. 그는 튕겨져 일어난 동시에 갑자기 공중에서 나타난 신형에게 본인이 차고 있는 작은 검을 뽑아내 출수했다. 개왕 격검. 슈슈슈수수 수수수아. 휙휙. 후후후후. 그런 철진한 검법이라니. 이건이었다. 이거는 상대의 검법의 몸을 저로 비틀어 가볍게 피한 후에 자기 당수로 폭풍주 12호의 손등을 가볍게 내려쳤다. 퍽! 아! 철크랑! 이거는 12호의 손등을 가볍게 내려쳤지만 12호의 손이 뭉개지는 소리를 내었으며 그는 고통에 신음하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이 자신의 우수 손등을 부여잡고는 대굴대굴 굴렀다. 하지만 이도 잠시 다른 13호 녀석도 바닥에서 튕겨나갔고 이건을 향해 12호와 같은 얼음 팔뚝만 한 작은 검으로 쑤시오는 것이 아닌가. 후후후후. 미련한 녀석. 자기 동료가 되도 안 되는 실력으로 비배된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교훈을 얻을 것이지. 이건의 몸에서 강력한 호신감기가 일어났고 이거는 적의 위협 앞에 태보를 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디미는 것이 아닌가. 이는 마치 밤하늘에 나는 나방이 모닥불에 자기를 투신하는 모습과도 같은 행위였다. 이런 무식한 종자를 봤나. 나의 검에는 능히 90년엔 내가 진기가 담겨있거늘 관을 봐야 정신 차리겠나. 에잇! 찰나 폭풍조 13호는 상대의 가슴팍을 찌르고 휘저어 갈갈이 찢어놓고 싶었으며 상대의 행동이 기막힌지 더욱더 노기를 더했는데 잠이 격참! 깡! 어찌 소리가. 폭풍조 13호의 검은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으며 결국 그의 검은 두 동강이 나서 하나의 검신이 끊어져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땡그랑! 헙! 도검불침이란 말인가. 13호는 부러진 자신의 검을 보았고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잃어버렸는지 한동안 부러진 소검을 뚫어지게 보았다. 감히 본신에 누를 끼치다니. 너는 그저 누워라. 퍽! 이건의 좌수건은 13호의 배를 타격했고 13호는 두 눈이 튀어나올 듯 큰 눈을 뜬 후 다음 배를 움켜쥐고 쓰러질 때 그의 벌어진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렸으니 도대체 13호의 고통이 무엇란 말인가. 다만 13호는 자신이 육선문에 들고 고된 훈련 끝에 수년이 지나 정식 대원이 되었으나 그가 살면서 지금과 같은 고통은 머리털 나고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그는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바닥에 누워버렸다. 쿵! 이건의 두 눈에 황금빛 이체가 잠시 지났다. 그리고 고통에 겨워 자기 손을 붙들고 지면을 굴러다니는 녀석과 배를 움켜잡고 기절한 인물을 잠시 그대로 보았으며
이제 황혼의 노을은 점점 사라졌는데 이곳 갈대밭은 점차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으니 이제 눈이 오려나? 허허, 눈이라니. 이건의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지금은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투명한 저녁 하늘이 되려는데 다만 기온이 낮아서 그런지 그의 입에서 나온 김은 하늘로 오르며 이내 점차로 사라졌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